자, 주말에 해외여행을 못한 사람들이 제주도 호텔 스위트룸이나 풀빌라 이런 데를 하루에 100만원, 150만원 주고 예약하는데도 엄청나게 밀려 있다. 방이 예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급 호텔들은 동나고 싼 호텔들은 비어있고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에 지금 살려고 이 백화점들이 세일 들어갔는데 백화점 명품관 이런 부분에 줄이 어디까지 가 있고 주문을 해도 몇 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 한편으로는요, 여러 곳에 빚낸 자영업자가 3년 만에 2배가 늘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 자료를 한 국회의원이 분석했는데 작년에 여러 곳에 빚을 낸 사람이 20만 명으로 115%가 급증을 했다는 것.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여러 곳에 빚낸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외에 가계대출, 자영업자가 겉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 가계대출 포함한 걸까지 넣게 되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거다. 그런데 그들의 절반이 5060 세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호금융에 부동산 대출을 안 해준다. 부동산과 건설업종 합쳐서 총 대출 50% 이하로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양극화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보도하는 한국 언론 상당수는 미국 경제가 되살아난다. 미국 경제 엔진이 다시 돌아가서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도 회복된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38년 만에 최고고 3월 일자리가 91만 개가 증가하고 여행객이 53% 수준까지 회복됐고 주가 지수나 기름 가격도 굉장히 상승했다. 백신 접종자가 1억 명이 넘고 바이든이 2조 달러가 넘는 제2의 뉴딜을 투자한다는 게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수명이 다했다. 1971년 이후에 세계 경제 체제가 거의 한계에 왔다. 그래서 검권 정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지금 이 미국의 이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시작된 가트 체제가 닉슨이 즉 71년에 지금 이 달러 태안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파웰 메모라는 것도 그 해 나왔지요. 그런데 이런 그 미국의 역할이 그야말로 이 전 세계의 이후에 금융자본 대기업이 상호 유대를 강화해서 신자유주의를 열었는데 그 신자유주의가 지금 끝이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NFT라고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지금 이 디지털 상으로 그림을 팔 때도 들어가는 이 NFT라는 부분이요. 지금 70%가 폭락해서 자산 거품의 붕괴가 경고등이 켜졌다. 자, 세계 증시가 이 시총이 1분기에만 4.5% 증가했고 미국의 집값이 금융위기 직전이던 미국 집값 폭등 때인 2006년보다도 더 올랐지만 경기가 회복되려면 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중에 깔려있는 이 많은 돈들을 걷어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자산 가격 하락이 임박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경제가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라는 부분에서 나라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경제를 봉쇄를 완화하고 또 경제 회복을 위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작년보다는 확연히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외관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제일 위쪽에 미국과
중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미국과 중국의 행동의 이면에는 엄청난 돈풀기와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매우 불균형하게 회복세가 일부한테만 기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1.3%인데 그래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6.9%로 6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작년에 엉망이었는데 올해는 기저효과 가장 바닥까지 갔으니까 올해는 엄청나게 성장한 듯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합치면 이런 수치가 나올지 몰라도 국가별로 하나씩 따져보면 매우 다른 모양새라는 겁니다.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3.5%였던 미국은 올해 성장치가 지금 6.3%까지 언급되고 있고 중국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8.5로 급등할 걸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유로존은 6% 예상에서 4.4, 영국은 4%에서 3.8, 일본은 5%에서 2.5, 러시아는 3.5에서 2.7, 브라질은 0.5에서 마이너스 1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중국은 자기들이 어차피 수치를 조작하는 나라입니다. 자, 중국이 지난 80년대 이후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린 그림들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수치 회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미국은 외견상으로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로서 바이든 들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라고는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미국이 맞을 위기는 또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경제 위기를 크게 맞을 건데 그거는 일단은 올해 내년의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엄청난 돈을 빚을 각오하고 풉니다. 얼마 전에 1조 9천억 달러 이번에 또 2조 달러의 미국이 뉴딜로 풀어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백신 공급을 6억만 명 이상분을 지금 확보를 했고 또 미국은 추가적으로 뭐 한 2억 개 더해서 한 8억 개를 확보했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인구 3분의 1을 30%를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간다면 결국은 이 미국의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중국은 회복된 척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도 떨어지고 또 정부가 푸는 돈의 규모도 적지만은 엉뚱한 대로 다 써버리고 있어서 한국은 그야말로 이 IMF가 예측한 3.6%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그래서 IMF는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한 지출을 확대라고 한심한 조언까지 하는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제일 문제는요. 제가 거듭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대출에 대한 문제들이 감춰지고 있죠. 유예시키고 또 이자를 갖다가 갚지 마라 하고 이러면서 이 폭탄이 터지는 것을 감추고 있는데 이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폭탄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03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업이 어려우면서 이 중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다중채무자예요. 자영업자 254만 명 중에 20만 명요. 근데 과연 10명 중에 1명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다중채무가 아니라도 한 개의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라도 못 갚을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557조 가운데 129조가 다중채무자가 빌린 돈이고 여기에 가계 대출로 빌린 돈까지 합치고 또 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다 같이 뒤섞여서 803조 5천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결국은 자영업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때 결국은 이것이 금융위기를 초래하면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양극화 회복 중에서 한국은 밑으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